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웃돌고 있었는데요. 휴일 효과로 겨우 400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방역에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에 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를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 질문에 국민 10명 중 7명이 강화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찬반이 엇비슷했던 대전과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성별 그리고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의견이 같았습니다. 이미 지난 긴 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잘된 것 그리고 잘되지 않은 것에 관한 학습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었던 규제 대신에 이번에야말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실제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소와 집단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아델의 롤링 인 더 딥이었습니다. 아델 살을 많이 뺐더라고요. 살 뺐다가 노래 못 부르면 어떡하지? 대단한 가수 아닙니까? 저는 007 주제곡을 제일 좋아합니다만 이 노래도 좋죠. 양원령님, 출첵합니다. 의외로 밖에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리 두기가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해주셨고요. 조혜영님, 오늘 날씨가 너무 상쾌하네요. 코가 뻥 뚫리는 시원한 아침 허지웅씨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안 그래도 게시판에 오늘 날씨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석 같은 날씨라고 이렇게 써주신 분도 아까 계셨는데 맞아요. 딱 맞는 말이죠. 보석 같은 날씨입니다. 날씨도 날씨인데 이런 날씨가 하루 1년에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보석 같은 날씨죠. 박지영님, 웅디 신랑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허지웅쇼를 들으며 가끔은 각자 키득키득거리고 가끔은 하면서 리액션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 직접 어디 식당을 가도 그렇고 다큐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은 서로 대화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로 대화 안 하는 부부들도 좀 있고 그러던데 이심전심이라고 서로 다 마음을 아니까 또 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속보가 잠깐 들어왔었는데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 조합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다고. 대단합니다. 이 조합상이 굉장히 의미가 큰 상이고 알게 모르게 아카데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상인데 이러면은 또 뭔가 더 핑크빛 전망이 더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많습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시작처 인정 비어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 건강 가전 라엔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아에서 고소한 발음에 유의하세요. 뚜부 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 케어의 시작 레이델에서 폴리코사놀 20를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오늘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오늘 날씨와 참 어울리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김태리, 류준열, 문소리 진기주 주연의 2018년도 작품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허지웅쇼 소문내기왕 선발대회, 이것도 오늘 2부에서 변함없이 오늘자 백화점 상품권 오늘치를 받으실 6분의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요즘 드리고 있죠. 최종적으로 선발된 분에게는 사과 패드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때마침 너무나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서울 떠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여자친구 떠나는 건 진짜 어렵더라.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 뭐라 그랬냐 헤어질 때?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고? 취했냐? 술도 안 마시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월급날이나 꾸역꾸역 기다리면서 사는 게 이럴 때 엄마는 마법사 같다. 내 기분을 이렇게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마법사. 이 요리의 이름은 크렘 브릴레야. 크렘 브룰레? 엄마가 개발한 요리인데 원래 이름은 라주아드 비땅 크렘 브릴레인데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2018년도 작품 전체 관람가 등급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만나보겠습니다. 흥만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등 신랑감 허나뭉 영화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우리 허나뭉 영화평론가 팬분이 지금 여기 네. 최우정님. 정말요? 허나뭉 영화평론가라니 유유 너무 좋음. 와. 봄이 오는가? 와, 봄이 오는가? 예, 이런 댓글을 받고 싶었어요. 아, 항상 드디어 봄이 오고 네, 있습니다. 게스트분이 올 때마다 예. 그분에게 댓글이 집중돼서 나에 대한 건 언제 나올까 궁금했는데 요잖아요. 드디어. 와. 두 분이 또 오늘 딱 봄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네. 오늘 영화에 이제 리틀 포레스트도 입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셔츠가 있대도 그쵸. 꽃남방이라고 그러죠 저는 보통.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를 예. 제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안에 이 노란색. 네, 개나리를 표현하고 아. 이거는 흙입니다. 흙. 자켓은 황토. 흙이고. 네. 봄. 분명히 봄이 네, 스튜디오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아까 그 경품 소개하면서 이야기 사과 패드를 얘기를 했더니 또 몇 분이 사과 패드가 뭐냐고. 그럼 지금까지 사과 패드 얘기할 때 뭔 줄 알았던 거야? 정말 이렇게 사과를 패드에 담은 걸로 근데 이거 알고 뭐라고 계셨나 보죠? 설명하지? 사과 패드. 그러게요. 태블릿 PC? 사과. 네. 어렵다. 미국에 있는 그 사과로 상징하는 그 네. 회사에서 만든 예. 들고 다니는 태블릿. 스티브 그렇죠. 잡스가 아, 만든 그럼요. 회사에서 맞아요. 나온 음. 어썸. 음. 네. 그거. 예, 그건데. 예, 뭐라고 태블릿 예, PC.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태블릿 PC. 요 정도면은 아시겠죠?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최고의 태블릿 PC죠. 예. 부럽다. 리틀 포레스트 부럽지. 네. 나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요. 리틀 포레스트 두 분 영화 언제 이거 딱 개봉했을 때 보셨어요? 저도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보고 네.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봤죠. 네. 평론가님은? 저도 개봉 때 보고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토요일에 네, 또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어때요? 딱 그 표현을 하자면은 자연을 품고 있는 영화? 자연을 그래서 품고 보고 있는 있으면 영화. 뭔가 이렇게 눈도 정화되고 음.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뭔가를 나와요. 해 먹어야 되겠다. 아. 예, 해지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예. 이제 혜원이가 예. 눈밭을 걸어가서 예. 집에 들어갑니다. 저녁 어. 무렵에. 어.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찬장을 열어보니까 쌀이 조금 남아 있고 이제 눈밭을 다시 나가서 예. 맞아요. 그 맨손으로 어. 눈밭을 헤치고 그 배추를 뽑아요. 그 배추를 털어 가지고 이제 배추국을 끓여요. 배추국. 따끈한 네. 배추국과 맞아요. 뭐 된장 밥한 배추국? 그릇. 네, 된장 어. 배추국 깔끔하게. 어.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자신이 여기 시골집에 다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위로를 쫙 이렇게 쓸어 내려주는 위로의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영화도 굉장히 위로의 영화였다. 네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제 영혼의 소울푸드가 삼겹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울적할 때는 밤에 들어가서라도 삼겹살을 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 밤에 저희 냉장고는 항상 냉동 삼겹살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 보시면서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 게 변호사님은 이 영화에는요 고기가 안 나오죠. 고기가 안 나와요. 다 그러니까. 채식이에요. 그렇다는 이것도 얘기를 되게 듣고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미 들어가지고 네네. 영화를 그때 안 봤어요. 그렇군요. 예, 고기가 안 나오면은 전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고기가 그렇구나. 나와야 뭘. 네.
예. 그러면 일본 버전의 리틀 포레스트를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에는 이제 스테이크도 굽고 그러죠. 네, 스테이크도 나오고 막 예. 청둥 오리를 막 해체하면서 또 어. 먹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해체까지는 뭐 그렇죠. 예, 괜히 과했죠. 예. 근데 저는 고기 여기 좋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육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게 채식에 대한 영화를 생각 못하고 네. 이 밭에서 나는 소중한 이 채소와 이런 거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서 하나하나 요리해서 먹는 심지어 그쵸. 아카시아 꽃 튀김도 있고요. 쑥갓 튀김. 근데 완전 예술입니다. 이게 탁 튀김 옷을 입혀서 이 튀김 물에 딱 넣는 순간 활짝 꽃이 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환상적이다. 라고 해서 저도 집에서 튀김을 해볼까? 그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봄풀, 봄나물 이런 거를 튀기는 건가요? 네,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 참 그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음식이 네. 전라도 지역 가면은 그 상추 튀김이라고. 저는 상추를 가서 튀겼는지 상추 알았는데. 튀김이라고 해서 이야 네. 상추 이런 신박한 맞아요. 그럼 이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인데 네. 너무 신박하다면서 되게 주문했더니 상추랑 튀김이 나와.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맞아요. 거였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대신 소스가 있죠. 간장 소스. 아, 찍어 맞아, 먹는데. 맞아.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네, 좀 네. 놀랐네요. 우리 윤민경님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밤조림이 네. 밤조림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따라 만들었다가 폭망해서 그냥 사 먹었습니다. 사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네. 김기현님 낯선 곳에서 귀농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점점점에서 너무 많은 네, 감정이 그러네요. 느껴지네요. 그때 리틀 포레스트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준 영화예요.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그 왜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귀농의 어떤 어두운 단면 아, 네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굉장히 그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아.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런 채널만 또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네네네. 몇 개 봤었는데 힘드시겠다 싶더라고요, 음. 진짜. 예, 예.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자, 리틀 포레스트 원작이 있습니다. 네. 음. 이가라시 다이스케 이제 만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귀농이 힘드시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가라시 다이스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를 이제 그릴 때 직접 귀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밭을 일구고 또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예. 그거를 이제 만화로 옮겼고요. 그러면서 그 만화가 인기를 모으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 영화는 2부작이에요. 2부작. 네,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리틀 포레스트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판과 한국판은 이제 채식과 육식. 그래서 일본판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그 있다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맞아요. 살자. 예,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만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한국판 같은 경우는 채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국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 주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진 않나요? 글쎄요, 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네. 그 어린애들한테 네네. 채식 강요하는 부모님들 얘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 그렇죠. 절에서도 네. 동자승들한테 고기를 먹여요. 아, 그렇군요. 예, 애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들이 이제 성장기에 고기를 안 먹이면 어떡해요?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 한국판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제 한국 특히 수도권에서의 삶은 좀 하나로만 너무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판의 제일 큰 차이는 네, 고기가 있냐 없냐. 네, 네, 그렇죠. 거기서 파생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 이제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변함없이 줄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제 김태리가 연기한 혜원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도 안 나와, 생활비도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또 취업을 했는데 본인은 취업도 못해. 너무 지쳐가지고요. 이제 엄마가 있는 시골 마을로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엄마는 이 혜원이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앞둘 무렵에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원은 뭔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고 잠시 시골 고향 마을에 와서 마음 좀 정화했다가 다시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란한 상태군요. 그렇죠. 이 고향 마을에서 진기주가 연기한 친구, 유준열 배우가 연기한 또 친구, 그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 꼭 서울에서의 삶만 의미 있는 것이냐, 자연에서 친화하는 삶도 나에겐 너무 좋구나 라고 끝맺음하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아까 변호사님은 굉장히 어떤 위로에 관한 영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어떤 대목이 그렇게 정화가 되셨어요? 아니 허나만 평론가님께서는 취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친구는 취업을 성공하고 자기는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임용고시입니다. 네, 맞아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 봐요. 제가 사법시험을 떨어져 봤잖아요. 많이 여러 번. 몇 번? 저는 7번 만에 붙었으니까. 7번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예, 예. 네. 이때 진짜 와, 이 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래서 남으셨군요. 심지어 같이 공부하던 남자친구는 붙었는데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와, 그럼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는 이 혜원이가 굉장히 씩씩하게 혼자 배추국을 끓여 먹고 네. 집에 내려와서 또 배추전도 만들어 먹거든요. 맞아요. 이제 재료가 처음에 없을 때 네. 이렇게 먹으면서 위로를 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이게 너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또 한 가지 공감이 갔던 게 저는 합격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끊습니다. 그 재수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사법시험 준비할 때 난 떨어지고 합격했어. 그러면은 뭐 축하한다 이런 것도 없어. 난 연락을 딱 끊어. 이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쵸, 부분이 예. 아닌가. 맞아요. 맞아. 중요하죠, 그런 정신력 것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도 한번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저는 학력고사 세대래가지고 예. 그 대학 시험 볼 때 전기와 후기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학력고사 세대란 말 이런 말 네. 방송에서 하지 마. 아, 그렇구나. 우리 방송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네. 아니야. 그 제가 너무 오래전 일종 얘기를. 신랑감인데. 아, 저도 아픔이 있다. 예. 그 얘기를. 그래서. 그래서 전기에 떨어지면 예. 한 달 뒤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기에 떨어진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한테 축하한다는 얘기 안 하고 저도 연락을 끊고. 네. 그랬군요. 공감이 가는 영화예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혜원이가 또 굉장히 씩씩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엄마가 어쨌든 굉장히 어린 딸을 두고 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이렇게 영화 내에서 우는 장면도 하나도 안 나오고 굉장히 씩씩해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엄마한테 보란 듯이 잘 살겠다. 심지어 엄마한테 편지가 온 것 같은데 그거를 우체부 아저씨한테 반송 처리해 주세요. 맞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엄마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반송 처리해 주세요. 막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되게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축 처져 있거나 기운 없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와, 이게 참 단호하게 강단 있게 자기 뚜벅뚜벅 자기 네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랄까? 그렇죠. 네,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 말씀입니다. 임순례 감독 영화잖아요. 네. 임순례 감독 작품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작품이 임순례 감독이 품고 맞지. 있는 그렇죠. 예. 너무너무 좋지 세상에. 맞아요. 그 메시지의 이제 본령 같은 작품이 아닐까. 뭐냐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라고 이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또 그들끼리 좀 손을 잡으면서 다시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느냐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런 메시지가 리틀 포레스트에도 상통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혜원이 겨울 그 눈밭을 내려온다. 이 영화는 겨울로 시작하는데 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엄혹한 시기를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봄으로 이제 끝맺음하니까 그 계절 변화에도 또 메시지를 심어두고 있는 거죠. 와이키키 브라더스부터 이 리틀 포레스트까지 그렇죠.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정말 걸작인데 네, 기억나죠. 이게 너무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시대를 초월해서 네. 걸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요. 예.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그렇고 네. 와라나고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영화들, 그러니까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뭐 나비 이런 작품들이 좋은데 관객들이 많이 안 두고 상영 기회가 없으니까 관객들이 스스로 이 영화를 좀 찾아서 보자. 그때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그 운동도 있었죠. 예, 그것도 진짜 기억나네요. 언제 때 아까부터 계속 학력고사 얘기하고 지금 그 운동도 엄청 옛날 거잖아요. 2002년 막. 아니 무슨 아나바다도 아니고 언제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이래요 오늘? 청취를 높여야 되는데 오늘 팬분도 지금 여기 게시판에 그러니까요. 계시는데. 제가 너무 뒤로 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순례 감독님의 2018년도 작품 리틀 포레스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혜원은요, 봄이 되니까 꽃향기 가득한 이 꽃으로 튀김을 해 먹는데요. 벚꽃이 지고 나면 피는 봄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꿀로 유명하고요. 포도송이처럼 하얀색 꽃이 주렁주렁 달린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어렵다. 나한테는 어렵다. 꽃도 몰라가지고.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카시아 꽃, 2번 프리지아 꽃, 3번 배롱나무 꽃.
힌트 좀 주십시오. 저 어렸을 때 입고 따다가 이거 먹고 그랬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거 따먹던 게 입고셨나? 네. 어렸을 때 어. 우리가 따가면은 그 하얀 팝콘처럼 생긴 그 달려 있잖아요. 예. 팝콘 알갱이처럼 생긴 알갱이 그 꽃을 따서 먹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팝콘 알갱이다 싶은 꽃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꼴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힌트네요.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 쇼 소문내기왕 선발 대회. 자, 허지웅쇼에서 1주년 감사 이벤트 허지웅쇼 소문내기왕 선발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허지웅쇼를 홍보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매일마다 6분씩 뽑아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 최종 라운드에 오른 분들에겐 무조건 추가 선물, 그리고 소문내기 왕으로 선정된 분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 태블릿 PC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오늘자 행운의 주인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당첨자 내 손 안의 허지웅쇼 인별그램 XSHY님이에요. 자,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을 활용해서 홍보해주고 계신데요.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허지용 쇼 사진과 정보들을 넣은 예쁜 인쇄물을 넣었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뛰겠네요.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이제 회사, 카페 이런 데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야, 이분은 심지어 이 허지용 씨 책과 함께 같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주고 계시네요. 이게 훌륭합니다. 스마트폰하고 붙여놨다는 건 항상 웅디와 함께 다닌다는 거잖아요. 훌륭합니다. 네. 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포항은 내한테 맡기라. 이게 안 사는데 맡기라 어떻게 하면 발음이 어떻게? 내한테 맡기라. 이렇게 해야 되나? 맡기라. 네. 성함이 깜짝아. 네. 박정희님이시고요. 예, 박정희님이시고요. 소개는 내한테 맡기라. 예, 그래요. 이분은 이제 포항 시민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항은 내한테 맡기라라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예. 포항에서 제일 큰 맘카페에서요. 집안일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아주 섹시한 허지웅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커피가 더 맛있어진다라고 또 글을 올려주시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포항 과메기 대게까지도 허지웅 쇼를 다 알 수 있게 책임지고 포항의 홍보대사. 그러니까 이제 허지웅 쇼가 앞으로는 이제 포항의 과메기와 대게와 함께 그곳에 이제 명물이 되는 거죠. 대게도 아는 허지웅 쇼를 만들어 주시겠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과메기와 대게한테까지도 홍보를 하겠다. 그 정신. 대단합니다. 정신. 대단합니다. 우리 포항은 그러면은 우리 박정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네. 박정희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 만두 0327님입니다. 자, 이분은 만두 가게를 영업 중인. 네. 테이크아웃 만두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두를 맛있겠다. 찌는 3분 동안에 손님들이 눈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에 허지웅 쇼 홍보 문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손님들이 다 한 번씩은 본다고 하는데요. 고릴라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고릴라 홍보까지 아주 깨알 홍보까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S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앱이죠, 앱. 네. 이거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두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새우 만두네요. 네, 가장 잘 나가는 새우 만두. 만두 가게도 대박 나시길 진짜 바라겠고요. 전골 만두도 있고. 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당첨자는요. 금손을 넘은 다이아손 인별그램 승현 01님입니다. 이분은요. 예. 온라인 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분이신데요. 대단하네요. 허지웅 쇼 키링과 스트랩을 만들어서요. 평소 판매 물품을 소개하는 인별그램 계정에 올려주셨고요. 액세서리를 구경하러 온 분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허지웅 쇼 배너도 크게 걸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쁘다 근데. 너무 예쁘네요. 너무 좋네요. 저도 사고 싶네요. 손재주가 이제 좋으십니다. 네. 아이디도 좋고. 금손이 다이아손. 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는요.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강기훈님입니다. 이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은요 허지웅 씨의 찐 애청자라면서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웅디를 만난 지는 3달밖에 안 됐지만 매일매일 듣고 계시답니다. 아하. 혼자 듣기 아까운 프로그램이라서 SNS 홍보는 기본이고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언니들에게는 특히 고릴라도 이렇게 직접 깔아주면서까지 허지웅 쇼를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정이 문익점. 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SNS 에 이렇게 올린 글을 이렇게 인증샷으로 보내주셨는데 정성이 보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강규님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 옹디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인별그램 루갈 0328님입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분이죠? 네, 웅디 사진과 허지용 쇼 이름이 인쇄된 커다란 키링을 만들어 주셨네요. 너무 큰데? 예. 웅디가 또 키가 크니까 이 키링도 거의 가방 하나 길이네요. 사진 보니까. 네, 근데 이 키링을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에 달고 다니시는데요.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허지웅 쇼 홍보대사. 네, 또 자체 제작을 하신 손 포스터를 들고요. 거리에 핀 예쁜 꽃들과 함께 인증샷도 남겨주셨고요. 아이고 사진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찍은 걸 보내주셨는데 정성이 대단합니다. 모든 동영상으로도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모든 게시물에는 언제 어디서나 웅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사진 보고 있으면 지금 사진 찍은 게 가방도 찍으셨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찍으셨고 뭔가 출마한 것 같지 않나요? 루갈 0328님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아직 뭐 전화 받으시면은 꼭 허지웅 쇼 듣고 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허지웅 쇼 잊지 마세요. 근데 진짜 우리 허지웅 쇼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알아서들 많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청취 올려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무슨 그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데 뭐 무슨 회원가입 뭐 이런 것도 막 알아서들 해가지고 뭐 전화 뭐 이렇게 받고 뭐 하시더라고. 자 오늘 최종 라운드에 오늘 진출자는요 금손을 넘은 다이아손 인별그램 승연 01님입니다. 승연 01님. 자, 최종 라운드 오셨고요.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사과 패드의 주인공이 되실지 선발 대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신박한 방법으로 허중쇼 홍보해 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쇼 홈페이지 이벤트방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그 인별그램에 올리시고 그냥 태그에만 허지웅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검색해서 알아보고 자동으로 응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순례 감독님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임순례 감독님 영화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시냐? 일단 그 허나운 평론가님은 우리 와이키 브라더스를 뽑으셨고요. 정말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이어지는 이 실패해도 괜찮아. 너 인생은 아직 살만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워낙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은 저는 그 박해일 씨 나왔던 제보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건 이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렇죠. 이 영화가 좀 더 한 천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그래요.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임순례 감독의 필모그래프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특이해요. 작품이잖아요. 특이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관객들 입장에서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가장 많은 관객이 들은 임순례 감독의 영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너무 성격이 달라서 관객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제보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생순도 좋긴 한데 뭐 한 곱절 좋아요 제보자가. 저도 못 봤는데 꼭 보세요. 보세요. 재밌습니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을 김태리 씨가 하고 있죠. 그렇죠. 아가씨가 이 전이었나? 네, 이 전이었어요. 데뷔작이었죠. 영화 그 장편. 그러네. 아가씨 때와는 전혀 다른 또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이라는 인물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독립하고 일어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임순례 감독이 보기에 이전에 김태리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들, 그러니까 아가씨,
또 1987 같은 경우 보니까 1987. 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단 있고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의 혜원 역에는 김태리 배우가 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캐스팅을 한 경우죠.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 같아요. 이렇게 웃을 때 특히 김태리 배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순박해 보이는 표정이 있는데 네. 그 순박한 표정과 이 시골 정치와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네. 정말 농작물을 막 직접 재배하고 키우고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막 임용고시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 생각엔 그냥 음식을 만들어도 맞아요. 굉장히 크게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와서 계속 이제 서빙이라든지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최고의 인생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여기에 또 유준열 씨도 나왔었고. 맞아요. 배우들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한번. 네, 유준열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하역. 이잖아요. 그래서 음. 아까 이제 예고편에 나왔듯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혜원에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네, 그래서 임순례 감독은 그런 에너지 넘치는 청춘 남자 배우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유준열 배우를 캐스팅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외모 때문에 캐스팅된 게 아닌가. 왜? 이게 왜? 농사를 지을 때 네. 가장 이질감이 없는. 예를 들면 강동원 배우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지. 농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과 가장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은 얼굴 네. 외모. 아니면 막 원빈 씨가 농사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빈 씨는 심지어 농촌이 배경인 영화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예, 나도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네. 맞다. 봉준호 감독 신작이 나온다고. 그런가요? 예. 저 소식 못 들었어요. 이게 신작이 얼마 나오는군요. 만에 영화 출연인지 도대체. 그렇구나. 네. 와. 정말 그동안 렌더링 했던 거죠. 그동안 신작에 이제 CG를 렌더링을 네. 걸어서 10년 걸렸습니다. 또 어떤 작품이 될지 또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근데 리틀 포레스트가 워낙에 어떤 자연 친화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법률에 관한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딱 집어냈습니다. 어, 영화 속 혜원 친구 은숙이가 예. 여름에 그 개울가에서 이제 아빠가 담근 술을 네. 갖고 나와서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냐, 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은숙이가 아유 괜찮아, 이거 물 채워놓으면 나빠 몰라. 물을 채워놓는다고요? 네. 근데 그 은숙이라는 자식 새끼 역할을 네. 진기주 배우가 하니까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 저렇게 속여도 좀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자식이 좀 너무했네요.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물건을 쓱 가지고 나오는 경우, 가족의 물건을.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법률상 절도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예. 저희 딱 키셨습니다. 예. 절도에 해당이 되는데 어. 우리나라 법제에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친족 상도례. 친족 상도례. 네,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재산 범죄 이런 일에는 법이 개입하지 않을 테니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는 취지예요. 상도례라는 네. 게 있군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뭐 동거 친족, 아니 동거 가족, 네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뭐 이제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런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아요. 고소해도? 그래서 2항인데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아예 못 하고요. 2항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뭐 횡령, 배임, 그리고 이렇게 절도 이런 거는 고소를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충 가늠이 네. 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네네. 요즘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방송인 박수홍 씨 그쵸. 친형과의 그 법적 분쟁으로 이제 번질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발 화해를 하고 싶다. 이제 대화로 풀고 싶다. 전화를 받아라. 네,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 뭐 기다려도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이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이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여 년간 방송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있었는데 그 수익은 오직 박수홍 씨가 창출을 했는데 이 친형님이 매니저로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이 형님이 바로 매니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맞아요. 이 법인에 소속된 매니저
매니저 그리고 박수홍 씨도 법인에 소속된 연기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법인이 들어가면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박수홍 씨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법인이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친족 상도례는 좀 적용이 안 되고 안 된다. 네네. 예,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대로 뭐 횡령이면 횡령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어떤 그 보도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확그 보도에 열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과몰입할 만한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로 폭로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용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무튼 계속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서로 계속 그 민감한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들을 네. 공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아,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방송인 박수홍 씨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공론화시켜서 막 크게 문제를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닌데 반대였죠, 반대. 네, 예. 누리꾼들이 그렇게 찾아내서 박수홍 씨 측 누리꾼 네. 그리고 박수홍 친형님 쪽 누리꾼 해갖고 오히려 누리꾼들 사이에서 경론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박수홍 씨 친형님이 얼마나 검소한 사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 말아라. 지금까지도 경찰을 타고 다니신다. 아,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뭐 그리고 박수홍 씨 재산이 이제 나누기로 7대 3으로 했는데 박수홍 씨도 현재 뭐 재산이 꽤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친형님 측 누리꾼도 이제 반박을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계속 갑론을박이 되다가 이제 뭐 최근에 보니까 이 박수홍 씨랑 이 법인의 세무를 맡아주신 세무사님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아, 그것도 봤습니다. 네,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뭐 누구 어느 편을 들어줄 수가 없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지금까지 동의를 한 것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박수홍 씨가 직접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연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네. 아, 거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또 박수홍 씨 조카 고등학생이죠. 네, 조카로 추정되는 글이 또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좋지 않은 거라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들춰내고 맞아요. 폭로하고 이 사적인 그렇죠. 영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나오는 게 결코 박수홍 씨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리고 결국에는 요즘 뉴스 보니까 예. 한쪽에서 뭔가가 나오면 또 그 반대쪽에서 또 뭐 하나를 폭로하고 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오가는 있죠. 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게 또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수홍 씨 조카도 있는데 이 조카가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생인 이 조카까지 누리꾼이 찾아내서 오픈 채팅을 열어서 말을 걸고 그렇게 했던 거를 공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박수홍 진짜 친조카랑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다만, 그렇죠. 확인할 네, 수 없죠. 다만 자신이 친조카랑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공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박수홍 형님 그 딸 고2 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또 형 측에서 또 뿌린 거겠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고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아, 그 형이 한 얘기예요? 네, 형이 이렇게. 근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그 나이 어린 여자친구 얘기는 왜 꺼낸 거래요? 여자친구 얘기요? 아, 네. 그 뭐 몇 맞아요. 살에 네. 뭐 여자친구 이런 얘기를 나이 해가지고 차가 많이 나는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시작됐다는 이제 보도가 그런 있었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키우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이게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진흙탕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면은 이게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수홍 씨가 예.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예, 예.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반지하가 아니라 정말 지하실에 살았다. 5 식구가 이제 아버지 사업 실패로 그래서 지하실에 살면서 자신이 30대 초반 그 배우 연기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 빚을 갚느라고 힘들었다. 네, 그런 네.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 상에서는 박수홍 씨의 그런 과거사가 있으니까 지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서 좀 더 박수홍 씨 적극 대변하다가 또 이렇게 더 진흙탕 싸움이 네.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로전이 이어지는 거는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애잖아요. 그 내용 뭐 보니까 그 본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철이 없더라고요. 애가 철이 없는 게 당연하지. 맞아요. 애가 철이 있으면 그게 더 징그럽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인성을 검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튼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박수홍 씨 입장이면은 뭐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피토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예, 예. 유기묘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박수홍 씨가 고양이를 구조한 게 아니라 지금 고양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런 얘기가 그래서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고양이가 박수홍 씨를 구조했다 이런 음. 얘기까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초반에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네. 원칙이 있는 건데 네. 지금 나오는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첫 번째 그래서 고소하면은 처벌이 가능한데 또 이 경우에는 법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네. 아예 이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박수홍 씨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네. 아 그런 식으로 고소가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예 박수홍 씨 논란까지 아까 쭉 극 중에 이제 살펴봤고요. 은숙이가 음. 그 아빠의 술을 가지고 나와서 조금 먹고 물 섞었다고 했는데 예, 그 이야기가 그거랑은 참 거기까지 비교하기가 왔네요. 내용이 좀 확 커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죠, 이 코너가. 그렇죠.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영화 속 주인공인 혜원이 봄이 되니까 튀김으로 해먹은 꽃의 이름은요, 바로 1번. 아름다운 여인. 꽃 뽕. 예. 자,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손kim 교수, 박광일 작가와 함께 역사 속의 배신, 배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기대만 해주시고요. 자, 끝곡으로 스텔라장의 블루턴스 핑크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하늘 좀 보시고요.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항상 함을 다지워 봄은 사라지지 않았어 When blue turns pink 가본 홍빛